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경마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드리는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7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주차 이곳 부산에서는 상반기의 그랑프리라 불리는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가 펼쳐졌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내려왔던 클린업 조이, 당시에 인기 1위 마필로 팔려주었는데 컨디션 저하와 함께 안쪽 게이트 출발로 기대 이상의 성적은 미치지 못했고요. 역시 부산의 마필들이 좀 선전을 했던 그러한 경주가 되었는데, 이번 주는 서울에서 삼관마 경주의 마지막 관문 농림식품수산부정관배의 대상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7월 16일 일요일 8경주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2000m로 펼쳐지는 경주죠. 총 13마리의 마필이 등록을 했는데 부산의 마필이 9두가 등록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지금 등록을 했는데 어제까지 수요일까지 해서 지금 6마리의 마필들은 주로 적응 훈련을 마치고 잘 컨디션 조율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주 토요일쯤에 올라가는 마필도 있겠고 금요일쯤에 올라가는 마필도 있겠고 각 취향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마필들이 있을 건데, 자, 아무래도 이 삼관마 경주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 구도를 보여줄 것 같은데, 서울에서 출전하는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죠. 더비에서도 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부산 마필들도 코리안 더비 이후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마필들의 컨디션 점검을 잘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삼관마 경주의 마지막 관문 상당히 좀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조찬훈도 현장에서 현장 예상으로 그 경주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경주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일요일날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겠고요. 새로운 소식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영국 기수가 한 명이 새로 왔죠. 원래는 6월 22일날 장피에르 패트릭 길런버트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시켰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회사에서 이름을 좀 잘 몰랐대요. 이름을 잘 몰라서 원래 이름이 장피에르 기욤베르, 이게 맞는 이름인데 그 전에 6월에 공지를 했을 때는 좀 틀린 이름을 공지를 했었죠. 뭐 여하튼 82년생의 2003년도 데뷔, 2003년도 저하고 같은 해 기수를 데뷔했던 기수인데 최저 중량이 54kg예요. 아무래도 좀 체중이 좀 나가는 기수인 것 같은데, 뭐 생김새도 그렇고 말타는 스타일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뭐 안드레아 기수, 사토시 기수, 뭐 이런 기수들이 워낙 이 부진한 기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 한국 기수들이 보고 배울 만한 그러한 기수들이 좀 와줘야 되는데, 너무 이 질이 좀 떨어지는 지금 외국인 기수들이 부산에 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름은 뭐 기욤베로 쓴다고 그러는데 일단 뭐 장피에르 기수가 조금 좋은 기승수를 보여주면서 한국 기수들에게 좀 많은 깨우침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10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에 10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좀 어려워요. 지난주 금요일은 그래도 조찬훈이 좀 나름대로 선전을 좀 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정말 폭탄 배당이 터질 만한 경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더라. 그만큼 더 신중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배당이라는 게 맞추면 배당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못 맞출 확률이 더 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7월 14일 금요경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찬훈이 준비한 승부경주는 8경주와 10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10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했으니까요. 8경주와 10경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현장에서 조찬훈이 여러분들께 좀 질 좋은 마번을 선사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 말씀 드리겠고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1경주. 원래는 금요일 1경주가 지금 이제 신마경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저번 주도 그랬고, 저저번 주도 그랬고, 6마리, 7마리의 좀
정말 어거지로 맞춰서 신마경주가 편성이 됐는데 이번 주는 신마경주 편성이 깨졌어요. 자, 그래서 이 신마들이 이경주로 다시 재투표를 하고 이경주를 분할시켜서 지금 1경주와 2경주가 분할경주로 나눠져 있는데 국내산 6등급 1000m 분할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2경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1경주부터 좀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안쪽에 있는 1번 부경대박이 주행검사 성적이 좋아서 현장에서도 사전 인기도에서도 인기 1위로 지목이 되고 있지만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해 있고 안쪽 원게이트 조건인데 주행검사 때 모래를 안 맞아봤단 말이죠. 그리고 외곽에 빠른 말들이 있어요. 사토시 기수가 안드레아 기수와 같이 이 부산에서 스타트를 가장 못 받는 기수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에서 조금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빠른 말들이 치고 와서 길을 막아버리면 자연스럽게 뒤로 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모래를 맞으면 아직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 부경대박을 확실하게 강축으로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더라.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외곽에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4번 럭키아델도 뭐 되든 안 되든 조성권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빠른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앞선을 찔러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 막강볼트도 지금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해서 감량 이점 조건에 스타트가 빠른 모습, 외곽 선입 전개를 한다 그러면 좀 괜찮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마필. 외곽에 있는 9번 예스레드까지 이렇게 빠른 말들이 포진을 해 있는데 가장 상대 마필은 4번 럭키 아델이 되겠죠.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해 있기 때문에 스타트가 빠르면 무조건 앞선을 먼저 장악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4번 럭키아델. 6번 사랑미소가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스타트 연습을 하고 주행검사 때 올라오는 끝걸음도 나쁜 걸음이 아니었어요. 6번 사랑미소도 좀 관심권에 가져야 될 마필이고요. 7번 예스킨도 지금 1000m로 거리를 줄여서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가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8번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하마식 기수가 1000m에 기승을 하니까 이 배당판에 폭탄 바람이 불었었죠. 완전히 태풍이 불면서 배당판이 폭탄을 좀 맞았던 그러한 마필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로 밀렸는데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도 과연 바람이 많이 불을지 그건 또한 역시 의심이 되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1경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1번 부경대박, 모래에 대한 이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다. 6번, 7번, 그리고 뭐 외곽에 있는 마필들을 좀 더 유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경주가 아니겠냐. 자, 1경주부터 자칫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배팅을 좀 해야 될 그러한 경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1경주와 마찬가지로 분할이 된 경주죠. 원래는 한 경주였는데 분할을 시켰던 그러한 경주. 자, 2경주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경주는 1경주와는 반대로 인기 마필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경주예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마필이 4번 남양여걸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남양여걸은 단거리에서 계속 앞에만 가다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좀 몇 번 뛰었다고 적응을 좀 했죠. 모래도 잘 맞는 모습이고 이제 끝걸음도 좀 살아난 모습인데 이번 경주는 편성을 잘 만났어요. 안쪽 게이트 4번이긴 하지만 흐름이 좀 느린 경주이기 때문에 4번 남양여걸이 여기에서 선행까지도 갈 수 있다. 선행가는 4번 남양여걸은 당연히 좋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외곽에서 출발하고 있는 10번 영광의 시크. 영광의 시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경주가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아무리 외곽 게이트라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흐름이 느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남양여걸을 보내놓고 바로 10번 영광의 시크가 외곽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모습, 그런 편성이라고 그러면 직전보다 보여줄 걸음은 더 남아있죠. 10번 영광의 시크도 봐야 되고, 7번 세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1600을 좀 나름대로 선전을 좀 했습니다만은 워낙 이 약편성에서 3착을 들어왔던 마필인데 일단 거리 조건은 1000m로 줄였던 게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곽에 10번 영광의 시크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2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 4번 남양여걸
7번 세다, 외곽에 10번 영광의 시크, 이 세 마리로 충분히 좀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요,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정말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그러한 경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경주, 안쪽에서 지금 2번 바로네스라든지 1번 퀸스텔스, 그리고, 뭐 외곽에 포진해 있는, 게우지 코지 같은 마필들이 현장에서 인기를 좀 끌 수 있는 상황이지만, 2번 바로네스 같은 경우가 전개는 좀 잘 나와도 1300m에서 믿을 수 있는 발걸음은 아니고, 안쪽에 있는 1번 퀸스텔스도 직전 경주 뭐 나름대로 좀 선전을 하면서 착순권에 진입은 했습니다만은 워낙 약편성에서 쥐어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걸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곽에 있는 9번 아토미지, 9번 아토미지가 인기도를 좀 많이 끌을 수 있는 마필이지만은 전개 자체는 가장 좋아요. 외곽 게이트 이점을 좀 가지고 있고, 안쪽에 2번 바로네스라든지 이 3번 지란지교, 그리고 7번 굿파크, 이런 마필들이 좀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9번 아토미지도 스타트 자체가 늦기는 않기 때문에 홀랜드 기술 기승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푸시를 해줄 수 있는 스태미너가 좋은 기수, 9번 아토미지가 이번 경주는 그래도 조금 선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른 마필들도 다 못 믿어요. 9번 아토미지도 직전 경주 워낙 약편성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운이 좋았었죠. 끝걸음 자체도 별로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경주에는 좀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될 것 같고, 자, 말씀드렸듯이 안쪽에 있는 1번 퀸스텔스, 지금 이번 주에 첫 선을 보이는 영국에서 온 기욤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기욤베 기수의 기승술이 어떨지 뭐 이번 경주를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바로네스라든지 뭐 지란지교도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한 마필이고 전개 자체가 잘 나오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배당 마필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지란지교도 무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외곽에 있는 11번 게우지 코지는 인기도는 좀 끌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강하게 보기에는 좀 힘든 마필일 것 같고요. 오히려 안쪽에 있는 5번 톱 오브 퀸이 지금 직전 경주 몸을 좀 제대로 풀었고 이번 경주 정상주기 출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퀸스텔스도 정상주기 출전이고 5번 톱오브퀸도 정상주기 출전이고 1번과 5번의 정상주기 출전 모습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믿을 수 있는 충만은 없지만 전개가 잘 나오는 9번 아토미지를 필두로 안쪽에 있는 2번 바로네스, 3번 지란지교, 1번 퀸스텔스, 많게는 5번 톱 오브 더 퀸까지, 톱 오브 퀸까지 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아무래도 분산 배팅이 유리할 경주가 될 것 같아요. 3경주는 좀 조심해서 배팅을 하셔야 될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장거리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와 마찬가지로 축구장 혼전 경주죠. 흐름이 좀 느린 경주인데 정말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우연찮게 어부지리로 입상을 차지했던 1번 KO 바람이 이번 경주 인기도를 좀 만들어줄 것 같고, 7번 최강 스텔스. 7번 최강 스텔스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그래도 착승권 진입에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입상권에 성공을 했었죠. 조인공 기수가 기승수를 잘 보여주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모습인데, 끝걸음 자체가 나쁜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거리는 좀 늘었지만 최강 스텔스 좀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번 경주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 그러면 이 기욤베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물론 뭐 앞선 경주들에서 기욤베 기수가 한국 적응을 얼마나 하는가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 9번 로열 트리플이라는 마필이 오히려 이러한 편성에서는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남아있는 마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다 두드러졌어요. 이미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고, 물론 9번 로열 트리플도 6번을 뛰는 동안에 이미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이지만은 다른 마필들보다 좀 전개상의 이점을 좀 가지고 있고, 상대 마필들이 좀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 기욤베 기수가 조금만 적응을 해서
기승수를 보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8번 소중한 인연도 직전 경주 야편성에서 입상을 차지했지만 뭐 1600m 거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경주에서도 조성곤 기수가 뭐 호락호락 그렇게 좀 놀면서 탈 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 8번 소중한 인연이 배당이 아니고 좀 인기 마필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마필로 좀 생각을 하겠고, 안쪽에 있는 1번 KO 바람 직전에 최원경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의외로 좀 선전을 했던 모습인데 이번에는 좀 빠르게 2주 만에 다시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다시 한번 좋은 걸음을 보여줄지 그것 또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 것 같고,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골든 트로피, 뭐 마필의 사이즈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토시 기수가 이거를 끌고 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마필의 좀 컨디션을 보고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와 4경주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을 실어서 배팅을 하시기보다는 좀 가볍게 분산 배팅으로 좀 걸리면 좋고 아니면 뭐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세이브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3경주와 4경주는 축구제 혼전 경주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그래도 이 사전에 좀 등록이 되어 있던 편성인데 등록이 되어 있을 때보다는 더 출마 투표를 포기한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쉬운 경주가 돼버렸네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로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3번 해운대 여걸이 유일하게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발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00m에 선행을 간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안쪽 게이트에 잘 걸려들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 3번 해운대 여걸은 승급전이라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크게 좀 볼 수가 없는 마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직전 경주를 같이 뛰었던 안쪽에 있는 1번 족도의 화신 그리고 4번 오라독작, 4번 오라독작 같은 경우는 조인공 기수가 좋은 기승수를 보여주면서 약간 후미가 아쉬운 후미 전개가 아쉬웠던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고, 1번 족도의 화신 역시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발주의 방해까지 받았었죠. 그러면서 올라오다가 좀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지금 1번 족도의 화신하고 4번 오라독작 감량 조건은 4번 오라독작이 좀 더 많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나 기수 변경 상태를 봤을 때 안쪽에 있는 1번 적도의 화신이 이번 경주는 4번 오라독작과 싸워서 충분히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두 마리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 1번 적도의 화신을 좀 강하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2번 디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주행검사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장에서도 지금 뭐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봐줘야 될 것 같죠. 이번 5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인데 한 마리를 잘 골라내야 됩니다. 3번 해운대 여걸,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 해운대 여걸을 축을 잡을지 아니면 뭐 신뢰의 마필인 2번 디나를 축을 잡을지, 뭐 1번, 2번, 3번, 4번 이 네 마리의 싸움으로 보이는 5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저는 그래도 이 3번 해운대 여걸이 선행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3번 해운대 여걸을 축으로 1번, 2번, 4번 중에 한 마리를 잘 골라내야 될 경주로 보여진다. 5경주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6경주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도, 하지만 이번 6경주는 아무래도 이번 7월 14일 금요일에서 정말 가장 쉬운 경주, 최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이번 6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5번 판타스틱 조이, 5번 판타스틱 조이는 지금 직전 경주 1000m에서 역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고, 이번에는 오조 유병복 조교사가 최은경 기수를 불러왔는데 뭐 당연히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겠죠. 최은경 기수가 가끔 한 번씩 좀 좋은 기승수를 보여주는데,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마필이고 단거리고
최영경 기수가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안쪽에 있는 2번 두바이트급 모처럼 30조에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우즐리조 교사가 주행검사 때부터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마필들은 대부분 보통 다 1등급까지 무난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즐리조 교사가 어지간하면 주행검사 때 그냥 외곽으로 돌아서 주행검사 편안하게 합격시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두바이트급처럼 나오자마자 상황을 판단을 하고 따라가면서 모래를 맞춰보고 라스트에 빼서 한번 때려보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모래도 맞춰보고 따라가면서 마필 세이브도 시켜보고 경쟁심도 보여주고 라스트에는 이기는 거다 말한테 가르쳐주고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이번 두바이트급은 앞으로 대형 마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마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현장에서 최저 배당을 만들어줄 2번 두바이트급, 5번 판타스틱 조이 이 두 마리의 최저 배당 가능성이 유력한 이번 6경주다. 삼복승도 그렇게 크게 배당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9번 필립 앤 지라프가 오랜만에 출전이긴 하지만 1000m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마필인 것 같고, 나머지 현장에서도 팔려줄 수 있는 1번 광야의 질주, 10번 대왕봉 이 정도의 마필들 안에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6경주 넓게 보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2번과 5번 복승식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5경주, 6경주와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로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에서는, 승급전을 치르는 두 마필이죠. 6번 헬로우 비너스와 9번 최강포스원. 원래 이 사전 등록이 되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좀 5, 6, 7, 8, 9, 10 중에서는 그래도 7경주가 약간 혼전도를 보이는 경주 편성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투표를 해보고 나니까 7경주가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로 그렇게 끝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병 마필들과 상대 마필들이 출마 투표를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두 마필의 전력이 좀 우세하다고 판단이 돼요. 6번 헬로우 비너스, 9번 최강포스원 이 두 마필이 현장에서도 최저 배당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고, 안쪽에 있는 3번 모닝파크,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지금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사토시 기수입니다. 부담 중량도 좀 많이 올랐고, 다실바 기수와 사토시 기수는 기승술의 차이가 좀 약간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맹신하기는 좀 힘든 마필이 바로 안쪽에 있는 3번 모닝파크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10번 외곽에 있는 10번 위닝길리가 외곽 게이트 조건이 좀 있어요. 좋은 조건이. 이천 기수가 저번 주에 좀 상당히 기분이 좋았죠. 대선 경주에서 알뮤어 파도로 우승을 차지를 했고, 상금도 좀 쏠쏠하게 벌었고 대상경주 트로피도 번쩍 들어 올렸고요. 그런데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경주도 잘 타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외곽에서 자연스럽게 외곽 선입 전개를 해준다고 그러면 10번 위닝길리도 이번 경주 배당 마필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4번 아델의 진주도 지금 직전 경주 약간 좀 부진했긴 했습니다만은 기본기는 튼튼한 마필이죠.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인기 1위를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이 김동현 기수가 어떤 기성수를 보여줄지 체크는 할 수 있는 마필. 4번 아델의 진주까지. 6번 헬로우 비너스와 9번 최강포스원. 저는 이 9번 최강포스원을 좀 먼저 강하게 보고 싶고, 6번 헬로우 비너스, 10번 위닝길리, 안쪽에 있는 3번, 4번까지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7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조찬훈이 준비한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는 메인 승부처. 저번 주 금요일도 성적이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만은 승부 경주를 제가 계속 적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정말 죄송스러운 주가 됐는데, 자, 이번 경주, 이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역시 인기 마필들과는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배당 마필이 워낙 이 컨디션도 좋은 상황이고 전개를 잘 만났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에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안쪽에 있는 3번 하이퍼루프,
지난번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퍼루프가 1800의 첫 도전이고 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최시대 기수가 요즘에 정말 안 되고 있다. 말만 타기만 하면은 주구장창 깨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깨지더라고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홀랜드 기수로 기수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물론 뭐 최시대 기수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홀랜드 기수가 기승을 한 3번 하이퍼루프, 그리고 이 8번 천하통일. 직전에 이 천하통일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최현경 기수가 말을 저렇게 잘 탔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진짜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뭄에 콩나듯이 최현경 기수가 가끔 한 번씩은 서울의 페로비치 기수가 말을 타듯이 그런 모습을 좀 한 번씩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뭐 말이 실어다 주는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최현경 기수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뭐 코리안 더비까지 왔던 마필이었죠. 이 7번 태양의 신화도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을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러한 마필들이 물론 뭐 전력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만은 조천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메인 승부의 축마가 절대 이 세 마리의 마필들과 겨뤄서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전개도 마필의 각질에 맞게 잘 나오는 편성을 만났고 컨디션도 워낙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성이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8경주 뭐 한 30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주력 한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추천을 드리는 메인 승부로 지목을 해드리면서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정각에 출발을 합니다. 8시 정각에 출발을 하는 8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 역시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눈에 가장 먼저 뛰는 마필은 안쪽에 있는 2번 지국천왕. 지금 승급전을 혼자서 치르고 있고 10번 화이트 캐슬 같은 경우에는 점핑 출전을 한 마필인데, 자, 2번 지국천왕 직전 경주 복귀전에서 바로 우승을 했던 마필. 한 가지 단점은 좀 있어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히 가까이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증상을 좀 보이는 마필들은 이 왼쪽 눈이 이 고래눈이라고 그러죠. 좀 왼쪽 눈을 고래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이러한 증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은 정상적인 눈, 왼쪽은 좀 고래눈을 갖고 있을 때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좀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안쪽을 좀 겁내하는 모습인데, 이번 지국천왕이 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안쪽에서 스타트가 빨리 치고 나오는 말이 있고, 이 지국천왕이 만약에 외곽 번호라고 그러면 나오면서 바로 외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다행히도 안쪽 2번 게이트에 이번 경주 출전을 하고 있고 외곽에서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2번 지국천왕을 먼저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7번 메이저 챔프, 그리고 3번 터프컨트리. 3번 터프컨트리는 지금 1200m 우승을 필두로 직전 경주 장거리도 무난하게 가볍게 소화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이 4번 베네이페이라는 마필은 기본기가 아주 좋은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가 인기 2위로 복귀전에서 바로 팔려줬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주력을 좀 보여주었고 완전히 끝걸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이제 좀 적응을 했고 공백기는 마치고 정상주기로 출전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4번 베네이페이도 직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경주에 만약에 좀 배당이 좀 크게 나온다 싶으면은 외곽에 있는 12번 블루시에라를 좀 보고 싶습니다. 블루시에라도 스타트가 상당히 빠른 모습이죠. 이번 경주 외곽 12번 게이트인데 오히려 외곽 12번 블루시에라가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은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편안하게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이 줄어든 거리에
2400m의 블루시에라가 버티기에 좀 성공을 할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2번 블루시에라도 좀 배당 마필로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번 구경주 많은 마필들이 관심권에는 있지만 안쪽에 있는 2번 지국천왕을 축으로 3번 터프컨트리, 4번 베네이페이, 7번 메이저 챔프, 8번 슈퍼매치, 외곽에 있는 12번 블루시에라까지 배당 마필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방송에서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죠. 조찬훈이 금요일 10개 경주 중에 보통 3개의 경주를 승부처로 잡아내는데 8경주는 메인 승부, 이번 10경주가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9시에 발주를 시작하는 마지막 경주. 이 마지막 경주를 승부로 잡는 게 예상가로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선 경주들이 좀 잘 풀렸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앞선 경주들이 좀 잘 풀리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 마지막 경주의 이 적중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0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찬원이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8경주와 마찬가지로 정말 최적의 편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마필의 각질에 맞는 전개가 나오는 게 최고의 선택이죠. 이 말들도 타고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단거리 뛰는 애들이 단거리를 잘 뛰는데 무조건 장거리 뛰라고 하면 장거리 잘 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가야 되는 마필들은 앞에 가야 되는 편성을 만나야 되는 거고, 추입을 하는 마필들은 너무 흐름이 빠른 경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마필의 각질에 맞는 편성을 잘 골라 들어와야 되는 것도 운인데, 자, 이번 경주는 단거리 1200m 편성에 상당히 흐름이 빠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마필의 각질에 맞게 정말 기가 막힌 전개가 나오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현장에서도 아마 바람이 조금 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올 마필이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분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 28조에서 걸출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상금을 벌어주면서 마방을 살려내고 있는 7번 트리플 파티, 그리고 안쪽에 있는 4번 드롭 더 비트, 8번 에버인 에버, 좀 폭넓게 보면은 안쪽에 있는 1번 우박이까지도 팔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7번 트리플 파티와 4번 드롭 더 비트가 최저 배당, 이 최저 배당 자체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될 편성인데, 이 혼전에서 복병 마필을 놓고 때린다고 그러면 배당은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 전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복병 마필을 축을 놓고 인기 마필들을 공략을 해보겠다. 부담감이 좀 있긴 하지만 조찬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내보겠습니다. 적중을 꼭 이끌어내 보도록 노력을 할 텐데, 자, 단거리 1200m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마필, 자, 그 마필을 노리고 붙어보는 10경주 준메인 승부처 9시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10경주 준메인 승부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7월 14일 7월 3주차 금요 경마를 다 살펴봤는데 혼전이 보이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7월 16일 일요 경마 역시 좀 어려운 경주가 많기 때문에 7월 셋째 3주차 경마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라고 미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조찬호는 7월 16일 일요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